최근 일본이 계속 헛발질을 한다는 평가가 이어지자 결국 미국도 한국의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이 군사 부문에서 실수를 계속하자 한국의 뒷수습을 부탁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방부가 한미일 방위당국 간 유선 협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한국, 일본 방위 당국자들이 영내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통화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리 국방부도 발표한 이번 유선 협의에는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리레트너 미 국방부 인도 태평양 안보차관보, 마스다 카즈오 일본 방위정책국장이 참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자료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영내 안보, 삼각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협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각국 대표자들은 삼각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상호적으로 날짜를 정해 국방장관 3자 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같은 달 15일에는 철도 기동 미사일 체계를 통해 개량형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같은 달 28일에는 극초음속 활강체, 30일에는 신형 반항공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후 미국은 영국, 프랑스와 함께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를 소집했으며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영내 불안정과 불안이 더 커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미국이 한국과 논의를 한 이유는 한국의 군사력과 외교력만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도움보다도 한국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상황에 사실상 일본은 명목상 머릿수 채우기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 한국도 신무기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공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신무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이 SLBM 발사를 성공했을 당시 상호보완적 군사력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하자고 먼저 제안해왔습니다. 이 당시 일본은 아프간 난민 구출 작전 실패 등 군사력 부문에서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시라도 빨리 실추한 명예를 되찾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일본의 군사력과 작전력으로는 북한을 전혀 압박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일본이 아닌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인 만큼 일본에게 만회할 기회를 주기에는 신뢰도가 낮고 리스크가 클 뿐더러 한국의 확실한 성과를 보면 한국이 제격인 셈입니다. 실제 미국은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의 성공적인 발사 시험에 대해 한미 간 상호보완적 군사력 협력과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SLBM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상호보완적인 군사력을 갖추며 그 군사력이 준비되어 있고 유능하도록 유지하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한국의 동맹과 계속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만 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어 SLBM 시험 성공이 북한의 도발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동맹 그 자체, 동맹의 힘과 단결 그 자체가 적절한 억지 능력이 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것은 우리가 이 동맹에서 그렇게 열심히 협력하고 그것이 우리와 그 지역에 중요한 하나의 분명한 이유라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기간 동안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자신들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며 서로에게 미루기 바빴는데요. 한국의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성공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전날 한국의 SLBM 발사 성공에 대해 한국이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SLBM 발사 직전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 미사일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의 성과를 절하하는 듯한 해석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창해온 자주국방 강화 노선의 성과를 부각했다면서도 시험 직전에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의 성과가 약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SLBM 실전 배치가 미국, 러시아 등에 이어 7번째로 SL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이 한국에 앞서 SLBM 개발에 착수하고 사실상 SLBM 보유국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사히 신문 또한 한국이 새로 개발한 무기를 속속 발표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북한에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조하며 미사일 전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듯 일본 언론은 북한을 위주로 언급했으나 일본 현지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역시나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요즘 일본의 군사 행동을 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온다. 군사력만큼은 지금 한국보다 높아도 모자랄 판에 실수만 계속하고 있으니 뭘 보고 믿어야 하나. 다른 나라 일에 참여하기엔 우리 국력이 약하다. 좀 더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쓸모없는 국방비를 차라리 다른 데에 투자하던지. 국제적 망신만 당하고 뭐하는 건지. 기시다 씨는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일본을 적국시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이 가장 가까운 나라와 그 북쪽의 나라일 것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철저히 배척되다니 이런 수치는 없었다. 분발해라. 일본을 부르고서도 한국만 찾는 건 공개망신을 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과연 동맹이 맞는가? 일본은 허수아비가 아니다. 한 나라로서 대우를 해줬어야 했다. 국제관계에서 따돌림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지. 중국의 앞잡이가 되어 일본을 습격한 낡은 역사가 있으므로 일본을 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은 일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이라 생각해도 본격적인 전쟁은 탁상공론일 뿐 좁아진 지구상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러시아, 중국 등 주변국이 모두 일본의 주요 도시에 미사일을 조준하고 있다. 어지간한 사람이 아니면 모두가 상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도 국회의원도 평화 헌법이나 미일 동맹이 우리의 평온한 삶을 보장해 줄 것으로 맹신하고 있다. 언제 통수를 맞을지 모를 일이다. 현 정부는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일본을 적으로 보는 게 틀림없어. 언제 일본이 죽도를 탈환하러 올지 조마조마해서일 것이다. 좁은 영해에는 핵잠수함도 SLBM도 필요 없어. 그저 일본이 하니까 똑같이 하자. 일본보다 더 높은 장비를 갖자고 하는 게 속내잖아. 미국 앞에서 일본을 망신 주고 계속 꼬리를 살랑대는 꼴이라니 불쾌하군. 이것이 진정 협의를 하려는 것이 맞는 건가? 한 나라를 불러놓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건 무슨 경우인가? 이는 확실하게 도발이라고 밖에 볼 수 없겠는데. 일본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광고를 하는구나. 대놓고 하는 걸 보면 우리도 얕보인 게 아닌가 싶다. 일본도 냉철하게 외교를 생각해야 한다. 한미일 동맹을 전제로 생각해봤자 반일을 옳게 보는 한국과의 한일 관계는 동맹 관계가 아니며 현재로서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일본인은 소수일 것이다. 일본도 대잠 능력과 함께 적기지 공격을 위한 미사일 배치가 필요합니다. 인근 국가가 군사력을 강화한다면 일본도 그에 맞춰 방위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지.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 역시 방어력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에 와서 말하자면 일본의 대응은 무엇을 하기에도 느리다. 과거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언제까지나 미국에 맡겨지는 국방은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신무기 근황과 미국의 요청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세상의 모든 소식을 담은 올인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